어, 블로그 대행업을 시작하게 된 하양바람입니다. 지금 카페에는 하양바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 3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육아맘이었고, 그리고 결혼 전에는 블로그 방송 작가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는 제가 온라인에서 미술 키트를 만들어 판매를 하다가 온라인에 입성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 키우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디지털 크리에이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키우면서 그리고 어, 제가 본업으로 본래 했었던 일을 하면서 요게 지금 블로그 대행이 본업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네, 오늘 잘하셨고요. 그 화면 공유해서 이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아이들 하고 수업은 해봤는데 또 새로 시작하게 된 일을 함께 공유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버벅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사투리를 좀 많이 쓰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블로그 대행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 유가맘입니다. 어, 제 11월 수익을 인정하면 저는 지금 평균적으로 280만 원 이상은 이 정도를 지금 고정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가장 많이 벌었을 때가 400만 원 이상이었는데 최근 걸 인정을 하셔라고 하셔가지고 네, 지금은 더 많이 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요 정도에서 네, 제 생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소개를 간단히 했었는데 저는 20대 때는 방송 작가 일을 했고 결혼을 하면서 좀 경력 단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가운데 사진이 제가 아이들과 집에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미술 키트 그리고 음악 미술 강사로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없었고 어, 이 일을 하고 싶고 경제적인 활동을 조금 얻어가고 싶은데 조금 제한이 많더라고요. 그때 이제 선택하게 된 게 제가 뭔가 제작을 해보자 해서 만든 게 오른쪽에 있는 제 스마트 스토어 제품입니다. 이것도 디자인부터 해서 제가 KC 인증 받는 것까지 자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부를 해서 또 만들어낸 케이스인데, 온라인은 제가 이 스마트 스토어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 조금 더 수익화를 하고 싶고, 좀 더 돈을 벌고 싶다 해서 블로그를 살짝 조금씩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제가 2022년 7월에 이제 수익이 처음 났었어요. 그 대표님을 만난 건 6월에 났었는데, 제가 스토어를 하면서 블로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마케팅에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모르고 시작을 해가지고, 좀, 다른 분들은 온라인에 계시면 아시겠지만, 남의 제품을 먼저 사고 시작하는데, 저는 제작을 먼저 한 케이스여가지고, 되게 모르고 시작한 무대뽀 정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시작을 해서 성장한 케이스라서 좀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친구가 대표님을 먼저 알고 카페에서 알게 돼서 서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디지털 노마드 책을 읽고 블로그에 한참 관심을 갖고 찾고 있었던 시기여가지고 친구 부부가 올라갈 때 제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된 분이 지금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이게 박덕훈 대표님이었고 첫 인상이 되게 차가워가지고 지금은 아닌데 츤데레신데 그때는 제가 좀 경계심이 좀 많은 스타일이고 꼼꼼히 따져보는 스타일이라서 조금 경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상담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저만 선택을 했어요. 함께 간 부부는 상담만 받고 내려온 케이스고 저는 좀 해보자 해서 그때 처음 만나고 결제를 바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희 신랑 몰래 저는 했던 케이스여가지고,
꾸준하게 들어오는 수입이 없었을 때예요. 2022년이면 코로나 때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 스스로 신랑 월급 말고 이제 제가, 어,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큰 고민을 했어요. 이게 300만 원 가까이가 작은 돈이 아니고, 이거면 아이들 학원도 몇 개 더 보낼 수 있고, 내가 과연 이걸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가 일단 들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지금도 적지 않은 아주 큰 돈이고 많은 분들이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5년 후에라는 책을 조금 읽고 앞으로의 내 5년을 조금 생각해 본 케이스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질병이 또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이게 계속 발전을 해 가는 게 맞겠구나. 그리고 신랑이 저보다 이제 3살이 많은데 40대 후반이에요. 그래서 정년이 사실 50대에 올 수 있고 60대에 올 수 있는데 노후를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조금 성장을 해서 앞으로 5년, 10년을 조금 자리를 마련해 두면 신랑이 퇴직을 하고 나서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조금 찾았는데 그게 이제 온라인 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첫 수익을 냈던 게 블로그 마케팅이다 보니까 블로그 대행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랑한테도 얘기는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같이 지금 본업에 충실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저는 결제를 해서 시작하게 됐고 저는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받아서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어, 한 달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어요. 저는 배우고 세팅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손이 늘어가지고 조금 늦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고 좀 늦게 했지만 한 달 만에 수익이 창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는 블로그 인증을, 카페 인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감사하기도 하고 지금도 감사하지만 신기하기도 했고 진짜 되네 이걸 이제 조금 느껴가지고 앞에서도 제가 인증을 했지만 첫 수익은 제가 한 달 만에 7월 8일 날 대표님께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 예, 이제 어, 꾸준히 계속 올리면 좋겠지만 제가 매달 인증은 올리고 싶었지만 못한 날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못 본 건 아니고 제가 카페에 글을 안 쓴 거거든요. 저는 이제 첫 수익화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최고 많이 네, 여기 보면은 인증도 있지만 저는 불태기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했던 일을 조금 정지하고 한 2달간 쉬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애들 데리고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일본 여행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블로그에서 번 돈으로 제가 가족들에게 선물한 케이스고, 불태기가 왔을 때, 좀 과감하게 쉬고 싶었어요. 좀 지치기도 했고, 이거는 나중에 혹시 또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저는 2002년부터 2003 됐고, 이거는 이제 급하게 제가 하느라 꾸미지는 못했어요. 최대 수익 인증을 조금 찍어 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바로 직전에 이제 제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벌었을 때가 올 7월 달이에요. 이때 400만 넘게 이제 벌었었고, 지금은 200 아까 80만 원? 제가 이 일을 일부러 줄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작은 두려웠다. 왜냐, 금액도 아주 컸고, 그리고 안 해봤던 분야라서, 그리고 개인 블로그는 짬짬이 저희 아이들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쓰고 있었지만, 남의 업을 제가 대신해 준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조금 꼼꼼한 면도 있어가지고, 의심도 조금 많았었고, 그래서 혼자 계속 생각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거에서 오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이미 시작했는데 아직 수익이 없거나 조금 작다면, 저도 첫 목표는 5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최대 490, 500 가까이 되는 경지까지 오더라고. 이게 경지라고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제
같이 시작하셨던 분들 중에서 인증을 올리실 때 막 이렇게 700, 800 찍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거 보니까 되게 조바심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데 그때 생각한 게, 아, 다르다였어요. 나와 그 사람은 다르다. 저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책 속에 나오는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먼저 인정하니까 그 조바심을 조금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캠퍼스도 처음 접해봤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세팅, 크몬 세팅도 처음 해봤고, 모든 게 다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손이 느린 사람 중에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이 처음이고, 잘 모르고, 조금 더 꼼꼼하게 제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크몽 세팅하는 데까지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고 처음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네. 한 포스팅이 4시간이 걸렸어요. 이게 제가 업체 블로그를 한다는 생각에 이게 책임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어, 죄송해요. 저희 딸이 와가지고. 책임감 때문에 더 잘하자. 내 거보다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때 덕훈 대표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힘을 빼고 시간을 줄여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성격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챗GPT 도움도 받고, 이게 미래 캠퍼스를 매일매일 작업하다 보니까, 중계 1시간, 1시간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더 30분 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 성격 탓인 것 같고, 느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수익화가 여러 개로 확장이 되었거든요. 첫 고객은 제가 29만 원이었어요. 예. 하지만 이제 목표가 29만 원이 들어오니까, 50만 원? 그리고, 진짜 100만 원 벌면 진짜 좋겠다. 이렇게 진짜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여러, 광고를 돌리라고 하셨는데, 광고를 돌린 케이스는 아니고, 한 업체를 시작을 했을 때, 되게 정성을 다했어요. 왜냐면 이제 내가 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시간 투자를 조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걸 연습을 매일 발행을 해야 되니까 주말 빼고, 저는 이제 주 20회로 해가지고 첫 계약이, 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계속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갔던 분이 병 때문에 아픈 거 말고는 저는 계속 유지를 한 케이스거든요. 대표님들이 계속 믿고 맡겨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또 소개를 해주시고, 그래서, 내 것처럼 마인드를, 내 사업한다. 라는 마음으로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인스타도 같이 대표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하는 업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평균 단가보다는 조금 낮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음, 처음이니까. 내 거는 해봤지만 남의 업체 거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시장 평균가보다는 조금 싸게 했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지금 릴스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이제 익숙해지니까 시간은 조금 더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새로 개업하신 지인분들도 이제 블로그라든지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그분들보다 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 1대1 컨설팅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자 저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 수익화 플러스 자동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처럼 느리거나 아니면 진짜 옆에서 1대1로 안 해주고 이게 되나 의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도 되게 느린 사람이고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결제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해내야 된다.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그냥 꾸준히 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리에 앉기까지가 저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습관화 하는데 저는 8개월이 걸렸어요. 매일매일 쓰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제 육아할 때는 사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를 만지는 일이 많이 없었어요. 몇 년간. 그런데 요거는 컴퓨터에 앉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운동화 신고 집 밖을 나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처럼 저는 노트북 자리에 앉는 게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능은 제가 뭐 많다고 생각 안 하고 꾸준함으로 일관되게 계속 왔던 케이스고 글 쓰는 연습은 처음엔 제가 다 썼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병원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신뢰성 있는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기사문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그전 일이 또 쓰는 업이다 보니까 어, 이 챗GPT도 없었고 다 써서 했기 때문에 조금 힘들게 길게 했었지만 요즘에는 AI에 아주 감사해 하고 있어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게 전문가 같은 스타일도 있지만 꾸준하게 내 업체를 진짜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진이라던가 들어가는 그 구성력들이 다 있는 게 맞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해 주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첫 고객이 계속 가는 케이스, 그리고 소개가 일어나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나 시작은 가능하지만, 아, 꾸준함이 없으면 또 이게 안 되는 게 모든 일에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에서 배우게 된 건 실행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실행력이 엄청 강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육아와 병행할 수 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희 둘째가 초등학교 1학년 정도였고, 첫째가 한 3학년, 4학년, 3학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커가지고 고학년이 둘 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해요. 저희 신랑이 왔나 봐요. 잠깐만요. 오빠 나 부르면 안 돼. 아, 네. 들리나요? 들리나요? 아, 신랑이 와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해가지고 제가 당황을 좀 했어요.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육아와 병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아까 말했듯이 습관을 잡는데, 이거 돈을 받고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돈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게 되는 게 이 일이에요. 왜냐하면 받잖아요.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선물로 받게 되니까 또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조금 지쳐 있다가,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사실 많이 들 때도 있는데, 내가 받았으니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처음 자리 잡을 때까지가 배워야 되고, 내 손에 익혀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힘? 그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마케팅을 하고 나서, 어, 이제 변화가 있다면 사실 자존감이 육아만 하면 저는 조금 줄어든 케이스거든요. 말할 대상도 많이 없고 내가 이게 아이를 키우면서도 어, 내가 성장하고 싶다는 거를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내 자녀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처음엔 50만 원만 했는데 50만 원 이상의 성과가 나오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투자를 조금 더 많이 하게 된 케이스예요. 그리고 저희 신랑도 월천 외치는데 월천이 사실 쉽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월천까지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중이고 제가 24년 기준으로 블로그만 이렇게 수익을 얼마 받았나, 이게 그 종소세 이제 등록을 했을 때,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 되는데, 내가 블로그로 이 정도 많이 벌었었구나. 이거를 한 번 더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내가 23년보다
24년, 25년이 훨씬 더 많구나. 이제 25년은 내년 5월에 또 제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점점점 매년 엄청 많이 뭐 이렇게 뭐 제가 벌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작게 번 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컴퓨터 하나로.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불태기가 왔을 때는 여기 왼쪽 사진이 제가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하러 갔을 때 저희 아이와 조카들 데리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을 살고 왔고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했어요. 블로그를 놓은 건 아니고 횟수가 적은 거나든지 그거는 들고 갔어요. 들고 가서 하루에 한 포스팅 정도 하고 갔고 그리고 이제 횟수차가 한 달에 4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약 발행을 하고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었고, 과감하게 그만두고 간 업체도 있었어요. 그거는 매일 발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달 살기를 하면서 휴식도 취하고 싶은데 그런 책임감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2달 정도, 한 달은 말레이시아, 한 달은 저를 위해서 휴식을 조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 에너지가 채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 일을 또 시작했습니다. 추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많이 벌었던 게 아까 전에 5, 6, 7 이렇게 계속 고정적으로 그렇게 벌어왔던 것 같은데 그만두셨던 사정으로 계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했던 업체도 2달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른 업체 이용해 보니까 별로더라. 그래서 다시 해주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도 계속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블로그 마케팅을 본업으로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본래 본업은 그림책 원예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강의 들어올 때만 하고 요거를 조금 더 붙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집에서 시작을 했는데 집에 있으니까 계속 집안일이 보이고 눕고 싶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텔로 이제 분위기를 바꿨어요. 올해 하반기에. 그래서 지금 오른쪽은 제가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 책상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노트북 2대를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에서 벗어났다는 점. 제일 중요한 건 경제적인 활동도 있지만 일단 제가 뭔가 할 수 있고 육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자존감이 조금 더 올라갔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되게 네, 성장을 많이 했다, 스스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 저는 손이 빠른 사람도,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작은 목표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한 달 만에, 빠른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시작하면은 바로 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는 빨랐던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했고, 내 속도대로 조바심을 조금 많이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남들 따라가려고 하면 제가 좀 지치는 스타일이라 제 속도대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래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큰데 내가 또 가족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고 이러면서 내가 시간 조절도 할 수 있네. 이런 경험들을 블로그 대행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완벽정 성향이 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이거는 자기 성향마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빨리 안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했지만, 저보다 또 속도가 빠르거나 추진력 있으신 분은 더 빠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꾸준함만 있으면, 어, 누구나 다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 꾸준함을 만들 때 제가 했던 거는 같은 시간에 자리를 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저는 이제 책상에 앉았고, 그 시간이 제일 한가한 시간이기도 했고, 그리고 일이 좀 많았을 때는 아이들을 재우고 저녁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약 발행을 처음에는 안 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예약 발행들도 활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집이다 보니까 같은 시간 같은 자리는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 때 아,
이 시간에 나는 여기서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리듬을 계속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는 귀차니즘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8개월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실천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3개월만으로도, 한 달만으로도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로그 대행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천천히 가더라도 꾸준함만 있으면 좋고, 그리고 저처럼 여러 업체를 엄청 많이 안 하더라도, 어, 진짜 진정성 있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그런 태도도 같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들도 그 업을 진행하시는 한 분의 대표이자, 그리고 같은 부모이자,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구매율이 거의 진짜 99%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제가 7월에 이제 새롭게 조금 블로그를 재밌게 더 하고 싶어가지고, 제 거를 조금 키우고자 업체, 를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80만 원 지금 정도 벌고 있고, 네. 현재, 네. 새로운 걸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동기부여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대표님, 어디 가셨어요? 아,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채팅창 네, 좀 확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본 광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3개월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고, 지금도 중간중간 문의가 와요. 그리고 제 거 크몽에는 후기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오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연계하면은 또 소개가 나오고, 저는 소개가 좀 있었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한 번 계약하신 분들이 쭉 온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인들도 평소 이제 제가 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고, 네,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는 블로그 대행만 제가 할 때 이렇게 배웠었는데, 중간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에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인스타랑 스레드 말씀하시는데, 스레드는 아직 사실 안 해봤고, 어, 한 업체가 유튜브가 아니고 저기, 인스타까지 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제가 겁은 나는데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스타까지 하고 있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단가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블로그만 하면 단가가 낮아요. 근데 제가 인스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세트 구성을 가져가야 되는 애였어요. 예를 들면 블로그도 운영해야 되지만 자세한 업체 이런 정보들을 아는 거는 결국 유튜브에서 보신 분들이 블로그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런 점들을 강조를 해서 세트 구성 판매 같은 거를 하고 블로그만 하신다고 하면 2개 운영해라고 좀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이게 라포 형성이 그분과 제가 이렇게 믿으면서 갈 수 있는 한 6개월 정도 유지되었을 때 그러면 하나 더를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처음에 말을 못했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결제를 저는 이게 계속 하셨던 분들이니까 이게 최저시급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내년에 여기서 조금 더 인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당 단가를 조금 더 올려도 다 또 이렇게 연장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크몽으로 결제를 받고 어, 연장 결제할 때, 네, 저는 제 사업자 통장을 받았어요. 한 번만 크몽으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는 다 제 사업자 개인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그거는 덕훈 대표님 강의에 다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알려드려도 되나요? 이거를 잘 몰라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해도 된다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 크몽으로 결제를 받고, 어, 대행 정보 이제 오케이가 되면 어떤 업을 하시는지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를 만든 그 파일을 하나 드려요. 네. 아, 그건 나중에라고 하시네요. 네. 세트 가격은, 그러니까 저는 크몽 기준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크몽의 블로그가 몇 회에 얼마 지금 그 분야에서 세팅이 되고 있는지를 가격을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유튜브라든지 인스타라든지 영상이 들어가는 거는 플러스 가격으로 더 해서 해요. 그래서 크몽이 단가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5만 원 정도 더 플러스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낮게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스타랑 했을 때 가격표를 만들었어요. 제일 고가, 중간 가격, 그리고 싼 가격. 그래서 중간 가격을 운영을 했어요. 예를 들면, 고가 가격이 150만 원이다. 이거는, 어, 세팅을, 150만 원이라고 하면은, 블로그 포스팅 뭐, 15회, 인스타 30일이니까 30일인데, 여기에서 영상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해가지고, 150이라고 하면, 그거보다 작은 금액으로, 어, 저기, 99만 원, 뭐 88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가 뭐 블로그는 사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계량 단가가 인스타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을 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 가격을 하실 때 일단 비싼 가격을 하나 부르고, 아,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비스도 괜찮은데,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하시고, 제일 낮은 가격은 가격적으로는 매력이 있지만, 중간 거보다는 혜택이 별론데라는 느낌이 들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간 가격을 받고 있어요. 아, 네. 저는 병원 시작을 처음에 3만 5천 원 했는데, 지금 8만 5천 원 받고 있어요. 그거는, 어, 8만 5천 원은, 받게 된 거는 이미지 카드 뉴스를 여긴 다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인데, 원고도, 어, 기본적으로 5만 5천 원 그냥 받고 있거든요. 근데 8만 5천 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 원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세요, 원고를. 그러니까 그분도 되게 꼼꼼하신 분이고 해서 이제 금액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 업체들은 제가 세트 구성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인스타랑 그 개당 단가가 조금 애매하네요. 인스타를 같이 하시는 곳은 기본적으로 네, 9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블로그만 했을 때보다 훨씬 가격이 업되고 네, 통장에 꽂히는 것도 네, 재밌어집니다. 네,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가격 올리는 노하우, 저 크몽도 가격을 중간에 올렸거든요. 예, 왜냐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몰라서 이제 세팅해 주시는 대로 했는데 그게 단가 계산을 해보니까 처음에 제가 15,000원, 17,000원, 22,000원 뭐 이 정도로 세팅이 됐더라고요. 개당 단가를 하면. 근데 제가 4시간씩 걸렸다고 했잖아요. 내가 4시간을 n분의 1 하니까 저는 최저시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처음에는 사실 연습하는 마음으로, 업체를 나한테 맡겨주는 그분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못하지만 정성껏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갈아 넣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미리 캠퍼스가 조금 익숙해졌어요. 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시간은 굉장히 많이 걸렸지만, 계속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되고, 그 카드 뉴스가 몇 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진만 들어가는 업체들은 17,000원에서, 업무가 한 달 진행해보고, 2달 진행해보고, 제가, 한두 달 진행해보니까 사진 정리하는 게 많아지고, 어, 원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카드 뉴스가 들어가면 플러스 5,000원에서 10,000원이 올라갑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치기도 했고,
요구사항이 많아질 때, 뭐,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출장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진 정리를 해서 이제 보기 좋게 나열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로 대표님 업체에 업무를 해보니 이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 많이 올렸던 건 아니고 카드 뉴스 한 장당 2, 3천 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서 최저시급이 올라간다면 저희 평균 단가가 같이 일하시는 업체들 평균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그래서 연말에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저는 세네 번을 올렸죠. 네. 또 있을까요? 주로, 저 병원 5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업체 2개 하고 있고, 그리고 저기 소상공인 2분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크몽에서 만났고, 2분은 소개로 만났습니다. 제가 안과,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네, 피부과는 안 하고 있어요. 저 피부과 많이 하시던데 다른 이렇게 기수분들이라든지 여기 이삭 팀장님께서도 그런 많이 알려주시는데 저는 처음에 의뢰했던 게 정형외과랑 마취 통증과랑 네 이런 아니 시범을 보여주실 때요 시범을 예전에 제가 초창기에 할 때 팀장이 너무 놀라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 제가 봤던 거는 병원 저 안 올리고 저 크몽에 하나 올라가 있어요 하나 전체 올 그래서 일을 제가 만약에 늘린다고 한다면은 병원 블로그 세팅, 어, 카드 뉴스는 만들어 놨는데 그때 제가 승인을 안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체로 해놨을 때 의뢰가 왔었고, 거기에서 네, 계속 파생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크몽이 실제로 사업주분들이 저희한테 줄 수도 있지만, 어, 저희가 하는 역할이 대행이긴 하지만 실행사 역할을 좀 많이 하거든요. 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대대행 느낌이에요. 여러 업체를 또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시는 또 저희 위에 또 분들이 계셔가지고, 거기가 잘 연결되면 일이 쫙 연결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처음 경험해봐가지고. 그래서 네, 병원 블로그 요즘 되게 쉽죠. 정보성 걸로 가야 돼가지고 광고법 위반되면 안 되니까. 아니요. 저는 내과는 인스타 안 해요. 어, 인스타를 저한테 의뢰해 주시는 분들은 실제 사진들이 굉장히 많으신 업체들만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광고법 위반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광고법 위반 공부도, 네,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보는 책이, 잠깐만요. 요거, 네, 요 책 보면서, 네, 저기 서점 팔아요. 근데 이제 판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 병원 쪽이 생각보다 이게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책임감 때문에 공부를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네. 병원 하고 계시면은, 네, 아예 모르고 하는 것보다, 네, 한번 보시고, 실제 판례 중심으로 돼 있어가지고, 근데 블로그 대행에서는 사실 여기 박 대표님이 주신 자료만 잘 유지를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은 정보성 글로 지금 많이 가고 있으니까. 하지만, 플레이스라든지, 인스타라든지, 그다음에 메타 광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네,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병원은 블로그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인스타 안 해요. 혹시 네, 지수 저 67로 관리되고 있고요. 사진이 많았던 업체 중에서 이번
25년도 2, 3월에 완전 이렇게 내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보는데 그 업체 한 군데만 지수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는 시작할 때 준체 2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5에서 7 사이입니다. 네. 지수 올리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업체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요. 어, 정보성 글은 확실히 정보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키워드 여러 개 안 잡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이제 여기 병원 물어보신 분이 계시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를 경쟁 업체들에서 많이 찾아요. 그러니까 질병명을 할 때도 있는데 질병명으로 예를 들어 어, 뭐 골프 엘보다 하면 골프 엘보가 검색하는 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내 업체 위주로 했을 때는 경쟁 업체들이 여기 예를 들면 부천이라고 한다면 제가 부천에 천안이라고 할게요. 제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에 있으면 천안은 사실 서울보다 좋기 때문에 어, 각 동별로 해요.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뭘 하고 있나 지역 키워드를 잡고 그 뒤에 이제 어, 메인 그 질병 키워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제목을 정할 때 질병명과 제가 항상 하는 게 어, 이 글을 읽었을 때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증상별 키워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제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큰 병을 이렇게 하지만 어, 오른쪽 어깨가 결릴 때, 아니면 가슴이 콕콕 쑤실 때, 아니면 뭐 눈곱이 많이 낄 때,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꼭 메인 키워드 질명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키워드를 좀 찾아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정보성은 정보성으로 가고,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게 홍보성 멘트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콜투 액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 잘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오세요라고 맨 밑에 넣게 되잖아요. 반복적으로 쓰는데 제가 3년 이상씩 콜투 액션을 해봤는데 다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노출도 잘 되고 저는 반복해서 씁니다. 네, 이거는 3년 동안 제가 하면서 반복해서 써도 된다라고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미노출이 된 적이 없어요. 네, 또 궁금하신 게. 네, 오늘 강의 고생하셨고요. 네,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나중에